일단 볼게요. 모의사는 보행 과정이었었고요. 뉴터였었고 일단은 앞에서 1, 2, 3 채점 다 하셨어요? 뭘로 가셨어? 패드로 가셨어요? 여기서부터 먼저 해볼까요? 오, 좋아요. 모의사부터 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2, 3번에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없죠? 일단은 오늘 오신 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기 있는 지문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었죠. 선지를 읽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님도 오셔서 푸는 거였었어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그런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혹시나 이제 틀리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4번서부터 7번까지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틀리신 거.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는 요거 5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었거든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린 이유가 뭐였었냐면 누가 수정 전이고 후인지를 모른다는 거였었죠. 아니 잘못 파악했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A의 초안이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수정 뭐였었고요. 얘가 수정 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수정 후였던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에서 후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였었는데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6줄인데 앞에는 딱 봐도 A가 되게 적은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삭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문제의 정답은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내용을 다른 걸로 어떤 한 문장을 바꿔서 어떤 내용을 삭제하고 어떤 내용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형태로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걸 착각하면은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읽고 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8, 90에서 네, 여기서도 두 군데서 틀린 아이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고2에도 풀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풀었던 형태가 되기 때문에 8번에서는 사실 여기서 기억을 고려하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위에 있으면 그냥 맞는 겁니다. 8번 문제의 유형은 앞에 지문에서 보통은 기억서부터 미음까지 돼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그게 밑에 있는 초보에 반영이 되면 맞는 거였고 안 되면 틀리는 거 이런 문제가 제일 많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6번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기도 했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위에 부분에 있으면 맞는 거였었죠.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내용에서 오답이 되냐면 여기서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였었잖아요.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 위에 있었던 여기서는 뭐 했었다? 넘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포함하고 그 다음 거로 나아가는 거였었는데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답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글쓰기 계획은 1학년 때는 완전히 없는 게 진짜 눈에 드러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한 단어에서 넘어서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어쨌든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는 게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시간을 줄여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였고 10번 문제도 절대 앞으로 가지 말라고 했었죠. 이것도 별표 문제였었는데요. 무조건 우리가 두 가지만 파악하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였었고요. 일단은 자료 활용망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몇 점짜리다? 3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답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4, 5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번, 2번을 아니고 그냥 3번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의 또 핵심은 뭐냐면 항상 여기 맨 앞에 자료를 갖다가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어디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SNS에서 타인의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대다수가 무시하거나 지나친다. 그렇죠? 항상 1등이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거나 지나친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뒤에 내용을 안 읽어도 되나요? 거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냥 맞는 걸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단에 추가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보고 되게 순진하게 앞으로 이 문단으로 넘어가는 애도 있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있을 겁니다. 아니 없었어도 추가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자료에 있냐 없냐만을 갖다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었고요. 2-2도 마찬가지예요.
혐오 표현을 지나치는 이유의 상당수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일, 피해 입을까 어쨌든 우려돼서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맨 밑에 있는 5번으로 내려와 주시면 혐오 표현의 원인과 결과가 사회적인 것임에도 혐오 표현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러면 사회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치부했다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내용에서도 개인적 감정에 따른 우연적 발화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이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5번은 달라갔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오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어쨌든 핵심은 당연히 뭐였을까? 얘가 이제 정답인데 항상 자료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선지 내용 갖다 연결해서 나오면 맞는 거고 안 나오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번 문제도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1번이 정답이었었는데 사실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동사, 형사, 배제하다가 있습니다. 그럼 배제하다에다가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명사형이 미음이 붙었고요. 의로 서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수단하고 방법은 뭐를 갖다 쓴다라고 배웠었다? 사실 그 작년부터 수업 받으신 분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 뒤에는 뭐가 붙는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의로 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썼다? 써감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위랑 뭐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지위랑 자격은 뭘 쓴다? 선생님 의로 서, 그 다음에 학생 의로 서, 당연히 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써방님과 뭐 서자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배제한 의로 써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그건 100% 방법입니다. 이게 자격과 지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형태의 답이었었고요. 원래는 가장 많이 답이 되는 건 우리가 이것도 순서가 있었죠. 고쳐쓰기에 대한 순서도요. 항상 먼저 보라고 했던 게 어쨌든 이 접속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답은 접속사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바로 뭐였었어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입니다. 그래서 호응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가 주어 서술의 호응이었었죠. 그래서 앞에가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점은, 뭐뭐라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딱 앞에 주어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그냥 뭐뭐 동사라든가 뭐뭐 형용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항상 뒤에 누굴 붙여야 돼요? 뭐뭐는 것이다, 뭐뭐는 점이다, 뭐뭐는 사실이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앞에 주어랑 뒤에 것들이 똑같으면 안 되고 좀 다른 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동사, 형용사 아니면 해야 한다로 끝나면 거의 다 잘못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고치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였었냐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인데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웠지만 전혀, 결코, 그 다음에 절대,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여간, 특히 비단하고 여간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르는데요. 뭐뭇이 아니다라는 호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문하고 호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드시랑 그 다음에 모름지기가 있어요. 얘네 둘은 뒤에가 뭘로 나와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부사어, 얘네 위에 있는 5가지나 밑에 있는 2가지가 뒤에 나와 있는 부정문, 긍정문하고 호응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계속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보통 사실은 이런 거는 잘 안 틀리긴 하는데 가끔가다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쨌든 접속사에서 답이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호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어 바꾸기 같은 경우는 잘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잘못돼서 다른 단어 바꿨어. 그러면 그건 다 맞는 게 됩니다. 별로 오답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맨 밑에 문장 성분 빠지는 것도 사실은 호응과 관련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알아두시면 되고 또 이중피동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예를 들면 보여지는 같은 경우가 이중피동이었었죠. 보이다의 이가 피동 표현인데 여기다가 어지다도 붙어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중피동이라고 배웠었죠. 이거 말고도 뭐 열려지다, 그 다음에 닫혀지다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인데 역시나 차후에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해하기 중간고사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했고요. 그래서 뒤에 문법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틀리신 거 있을까요?
14, 15요? 네, 일단은 14, 15에서도 얘기할 게 있었죠. 그 바로 뭐였었냐면 항상 이 사전 활용하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했었다? 동음이의어라고 했었습니다. 동음이의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전에 나온다라고 해서 표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일 경우만 그런 겁니다. 동음이의어라고 하고 표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번과 2번을 갖다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한다? 다의어라고 합니다. 그 동음이어와 다의어의 차이는 뭐였다?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완전 다른 거였었고요. 얘는 소리도 같고 뜻도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번이 무슨 의미가 되고요? 중심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무슨 의미가 되겠다? 주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얘도 역시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보는 편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었죠.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말이 됐을 텐데요. 이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 외에 다른 성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목적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영어의 삼형식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얘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또는 주어, 보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얘 같은 경우가 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있잖아.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앞에 중괄호 친 다음에 만약에 뭐뭐 을을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두 자리 서술어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앞에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애 또는 애게 둘 중에 하나가 온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표시가 없으면 이건 사실상 몇 자리 서술어다?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알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됐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맨 밑에 기억에 보면 기억에 들어갈 품사는 형용사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였었고요. 힌트는 여기 있었죠. 얘가 형용사라고 했었고 요거랑 반대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다? 형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기 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뭘 붙여보는 거였어요? 동사, 형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니은, 는, 선어마어미를 이걸 붙여보는 거였었고요. 또는 뭐를 갖다 현재 시제 관형 사용어미 는을 갖다 붙여보던가 아니면 명령형 아라 어라를 갖다 붙여보던가 아니면 뭐뭐 자를 붙여보던가 아니면 뭐뭐 여고 뭐뭐 러를 갖다 붙여보는 거였었죠. 이랬을 때 말이 되면 뭐라고 했었고 동사, 말이 안 되면 뭐라고 했다? 형용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이 있는다 말이 될까요? 여기도 새도 있는다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는 아어 있다를 넣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친절하게 아어 있다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보기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지금 알고 있냐는 거죠. 이러한 개념, 자릿수에 대한 개념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잘 풀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는 밑에 보시면 눈이 새신 사람은 없어요를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셋은 많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랑 몇 개까지는 있어도, 2개까지는 있어도 어쨌든 3까지는 2개까지만 있는 상태니까 많지 않은 상태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당연히 무슨 관계가 되고요? 반의 관계가 되는 거였었고요. 그렇죠? 그럼 이따 이는 지금 가보시면 얘는 뭐였었기 때문에 보조 동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피어있다 앞에 뭐만 왔습니까? 주어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서술어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 자리 서술어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한 자리 서술어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따 투는 두 자리 서술어다. 알맞지 않은 거. 3번 셋인 사람은 없어요를 넣을 수 있다. 다시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반찬은 없지만 눈이 새신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문제가 됐는데 둘 다 얘가 더 틀렸다라고 본다?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5번이니? 저기는? 아니 몇 번인데?
5번 했죠. 새가 꽃이 피어 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의 변화가 끝난 상태다. 사람은 없어요. 있다 2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있다 1에 2구나. 있다 1에 2, 있다 1에 2니까 그는 그녀에게 자격증이 있다. 이 물건은 주인이 있다. 이것도 이거 그냥 이렇게 서술적인데요. 둘 다 그녀에게 자격증이 있다. 한 자리로 봐야 되는데 한 자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어제 애들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 자리로 보고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눈이 새신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은 상태다. 이거는 눈이 새신 사람은 없어요는 많지 않은 상태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눈이 새신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다라고 본 거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갔다? 네, 디귿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예시로 봐서 얘는 틀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3번도 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주인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서술어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둘 다 틀린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이거는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그냥 둘 다 틀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요거에 대해서 어제 물어봐도 따로. 그래서 이거는 없어요는 위에 나와 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실 거. 원래 이거보다는 또 더 많은 질문을 요거로 내려가긴 했는데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뭐였었냐면 문장의 형식과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기능이 일치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발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밑에 거 같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 발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어쨌든 나와 있는 상황하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지시문이 있잖아요. 이 지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 맥락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과 그 다음에 의도가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렸던 것은 기억이었었거든요. 여기 보면 내립시다가 있습니다. 비읍시다가. 얘는 청유문입니다. 이것도 2학기 중간고사랑 관련있는데 청유문의 무슨 체라고 하냐면 하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립시다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상 뭐 해달라는 이야기다? 비켜달라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였었다? 실제 의도는 명령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였었고요. 밑에 있는 니은은 뉴스에서는 평서문으로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평서문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얘는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을까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배웠어요? 평상시에도 서리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리법은 평서문을 원래는 다자로 끝나는 평서문을 뭐로 바꾼 거였다? 의문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얘랑 맞고 그 다음에 상근대기 아래를 갖다 내려다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구나 라고 해서 이거는 감탄문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도 그렇고 문장의 형식도 그렇고 똑같이 감탄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 거는 미미야 네 옆에 있는 책 좀 가져다 줄래는 의문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도는 뭐였었기 때문에 가져다 줘 라고 얘기하는 명령문이었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정답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왼쪽 게 제일 중요하고 13번이 제일 중요하긴 했는데 또 틀리신 건 없을까요? 여기서? 네, 여기가 이 15번이 제일 여기서는 제일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품사 바꾸는 문제에서는 어쨌든 보통은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접두사에 해당합니다.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는 사실상 정미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은 였었는데요. 어쨌든 뭐 둘 다에 해당하는 얘가 아닌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접두사 맞았고요. 그쵸? 그 행복하다도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행복 자체가 그냥 뭐로 보는 거였다? 명사로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붙어서 얘는 뭐가 됐기 때문에 형용사가 됐기 때문에 얘를 갖다 뭐로 보는 거였다? 접사로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가 되겠어요? 지우다라고 하는 동사였었죠. 그쵸? 근데 걔가 붙어서 지우는 도구라고 봤기 때문에 명사로 바뀐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놓쳤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놓다가 동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 치가 붙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변하는 게 없습니다. 11, 12번을 이번에 뭐 예상해보 시험 범위가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풀렸으면 되는 거였었고, 그리고 나서 뒤에 19번까지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뭐 지문 자체는 막 어려웠던 지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세모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나 그 다음에 칼리클레스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 질문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것은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게 뭐였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욕망을 충족하는 뭐랑 관련 있었다? 행복과 관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덕, 칼리클레스는 욕망 절제가 아니라 뭐였다? 그것에 대한 충족이었다는 거 있었습니다. 욕망을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스토아 철학이 나왔는데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라고 썼으니까 동그라미였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테이아 설명 나오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 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밑줄 쳐놓는 것도 좋은 어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셨으면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잘 했었어야 되는 게 지문을 읽었을 때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로고스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중요했겠죠. 그리고 파토스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해방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파토스가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거였어요? 나쁜 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여기다가 부정이라고 써놨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방된 상태가 좋은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가 역시나 동그라미였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수행도 여기 나와있는 스토아 철학에서의 핵심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였었고요. 그에 반해서 에피쿠로스 철학은 세모였었죠. 칼리클레스와 마찬가지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쾌락이 최고의 선이며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걸 했는지 내가 궁금한 건데 항상 모못이 아니라가 나오면 별표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됩니다. 그 안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문제 하나를 틀리게 되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 세속적인 것들이죠.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보면 뭐 보다가 있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짜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디죠? 여기 틀렸었죠. 여기서 적극적인 의에서 잘못했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항상 모못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모못이 아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못보다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 인문 지문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비교대조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토아파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우주의 원리를 고려하는 것은 스토아파, 공적인 의미를 수행하는 것은 스토아파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뭐였다? 에피쿠로스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두 가지의 어쨌든 서로 다른 대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동그라미랑 세모 지문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 두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정리해놓는 게 중요했던 거였었죠. 여기 보다에다가 한 번 더 별표했었고요. 네,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이 두 어쨌든 동그라미 세모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했죠. 바로 두 사람에 대한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칸트는 뭘 쳐야 된다? 네모를 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주장했던 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일단 최고선을 주장했는데 1번이 최상의 선이었었고요. 2번이 완성된 선이었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이 지문에서 핵심이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문에서는 뭐였었던 거였어요? 네, 칸트가 비판했던 거였죠. 에피쿠로스는 뭐만 있었다. 네, 둘째 요소는 행복의 원리를, 그러니까 완성된 선만 어쨌든 추구했다고 했었고요.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최상의 선만 어쨌든 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에 있어서는 결국 뭐였다? 이 최상의 선과 그 다음에 완성된 선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뭐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최고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 풀었으면 되는 거였었고요. 네, 16번 뭐 그렇고 이건 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뒤에서 틀리신 거 있을까요? 18, 19번도 다 나오셨고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앞에 세 사람이나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나오는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했었다? 관점 비교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관점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이 누구다? 디오게네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원래는 제일 먼저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러면 디오게네스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설명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게 있냐를 찾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게 아니라
디오게네스의 설명을 1차적으로 찾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관점적인 문제는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오게네스가 공적인 삶에 헌신하지 않는다. 실제 여기 공적인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가 비이성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중년이 파토스에서 해당된다고 했었는데 파토스가 뭐였어요? 욕심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욕심이 억울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디오게네스는 맞는 상태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디오게네스를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디오게네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실천적 지혜가 맞는 설명이 있었죠. 실제로 앞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앞에 지문에 실천적 지혜가 에피쿠로스 학파 맨 밑에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봤으면 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밑으로 또 내려가시면 마지막 물질적 욕망이 크지 않다.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생님 이러면 어쨌든 답은 없네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뭘 보는 거라고 했었어요? 나머지 이제 실제 지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욕망이 크지 않다 맞아? 그러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욕망이 크지 않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거 달리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스토아 철학자들이 파토스에서 해방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파토스도 역시나 뭐랑 관련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망과 관련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걸 갖다가 역시나 좋아하지 않았고 얘네들도 이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보통 답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근데 웬만하면 여기 있는 설명하고 이 해당하는 사람의 설명이 잘못된 경우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기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지문을 찾아놓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인데 이 지문과 유사한 성격 아니면 비슷한 사람을 또 한 번 찾는다는 건 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답은 여기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게 정답이 되는 편입니다. 요거보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강화 주제통합 지문인데요.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23번까지. 네, 23번입니다. 그 지문은 뭐 내용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보세요. 2019년에 얘가 15억을 벌었고 얘는 몇 억을 벌었대요? 5억을 벌었대요. 그 A마트가 동그라미 B마트가 세모라고 본다면 그 B마트는 어떻게 했다? 네,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요. 2020년에는 10억을 달성했대요. 그럼 당연히 B는 플러스 뭐가 된다? 5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A마트는 1등이라고 해서 자만에 빠져 품질관리에 소홀히 했고 그래서 얼마가 됐다? 10억이 됐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억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성과가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다시 다음에 1억을 더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2억인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억을 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어떤 상태였다? 10억 상태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플러스 2억을 하니까 얼마가 됐다? 15억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확장하려고 했는데 성공할 확률이 50%였대요. 근데 확장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1번 가볼게요. 2019년 A마트가 가지고 있는 중거점과 B마트가 가지고 있는 중거점은 다르다. 그렇죠? 얘네는 매출액이 15억이었었고요. 얘는 매출액이 몇 억이었었기 때문에 5억이었으니까 둘의 중거점은 다르다고 보는 거였습니다. A, B마트는 2020년에는 매출액이 똑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얘 마이너스 5억 돼서 10억 됐고요. 플러스 5억 돼서 10억 됐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은 얘는 불만족일 거고 얘는 만족일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 되게 이제 이거 보면 A마트는 처음에 1억을 투자했을 때 성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과 없었어요. 다음에 1억을 갖다 투자했을 때 5억이 플러스 됐어요. 그러면 누굴 더 아깝게 생각하겠어요? 성과가 없는 걸 아깝게 생각하겠어요? 성과 있는 걸 아깝게 생각하겠어요? 성과가 없는 걸 더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4번도 이 뒷내용하고 관련이 있었고요.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만 특히 항상 보기의 내용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아까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보기 내용을 1차적으로 분석을 잘 하고 여기 있는 이런 보다, 달리, 그 다음에 모두 이런 말들을 잘 읽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틀리신 거 있을까요? 25번까지.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30번까지 틀리신 거예요. 이거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교재예요. 사실 사설 모의고사 매해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들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풀고 있는 수능 특강하고 관련 지어서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과학 기술 지문을 늘 얘기하지만 제발 뭘 잘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밑줄 쳐져 있어야 되냐면 사실 여기 밑줄 쳐져 있어야 되고요. 소리가 음원에서 멀어지면 파동을 발생하는 에너지의 분포가 넓어져 에너지의 밀도, 소리의 세기가 뭐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 진폭이 작아질수록 소리의 세기도 줄어든다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면 더 좋은 건 뭐냐면 음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의 면적이 그러니까 파동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의 면적이 넓어져. 다시 말하면 밀도,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 이게 뭐한다? 감소. 그 다음에 진폭이 특히 뭐할수록 작을수록 밀도 세기가 감소한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셨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항상 이게 한 5문장, 5줄에서 한 8줄 정도로 멀리 띄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그냥 본인이 요약정리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있잖아. 소리가 감소하는 정도는 습도가 낮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뭐뭐할수록 뭐뭐한다에다가 밑줄을 안 쳐놓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문제 풀면서 여기 10번 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쇄하는 정도는 감쇄가 커지는 것은 언제 때 커진다? 습도가 낮을 때. 그 다음에 주파수가 뭐 할 때? 높을 때가 되겠습니다. 또 있어. 밑에 보면 주파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에다가 밑줄였어. 그럼 이건 당연히 높은 소리. 다시 말하면 고음인 겁니다. 고음. 근데 또 있어. 밑에 가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주파수는 뭐하대? 커진대. 그럼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뭐하다? 파장이 짧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 5가지가 연결돼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한 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8가지를 알고 문제를 풀었느냐 아니면 그냥 풀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만 갖고 갔으면 이거 파악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뒷장으로 가보셨으면 이걸 파악했으면 이것도 밑에 것도 더 쉬운 건데 50m 그 다음에 여기 0.68 500Hz였어요. 그럼 보면 음속의 변화가 없을 때 파장이 뭐해진다고 했어? 길어진다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썼죠. 파장이 길어진다면 여기서 파장이 뭐해진다면 짧아지면 높은 소리 그 다음에 감쇄 정도가 크다, 습도가 낮다, 주파수가 높다 이렇게 가는 거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와보시면 결국 낮은 소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고음이었었잖아. 아까는 짧았을 때 고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맞아. 그 다음 10m 들어왔어. 원래 50m랑 10m 누가 더 가깝니? 얘가 더 가까워. 가까우면 어떻다고? 소리의 밀도, 세기는 어떻게 된다?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0m 떨어졌어. 원래 50m보다 얘는 뭐해? 멀어. 멀면 진폭이 커진다가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작아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였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본적인 지문 내용을 어떻게든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밑줄 쳐놓고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사실상 분석하는 문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다 있는 내용을 갖고 여기 문제에 대입해서 풀어보는 게 제일 핵심인 거지 내가 이건 이런 건데 이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자약시간, 초기지열시간, 평면 형태로 분류할 때 A 공연장 0.7, 12ms 말고통 찾아갔었어야 되겠죠. 그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 규모가 엄청 큰 건데 얘네가 과연 규모가 큰 거랑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었죠. 네, 잔약시간만 가봐도 아닌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였었고 웬만하면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틀리신 거 3번까지 있나요? 없어요? 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34에서 37까지 35에서 38까지 틀리신 거 있을까요? 상봉하는 길입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건데요. 네, 38번이 제일 많이 틀렸죠. 38번에 와보시면
네, 이것도 푸는 방법 일단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늘 얘기하지만 보기의 내용을 뭐해서 바탕으로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항상 어디서 자르는 거라고 했었어요? 여기 에서, 은는, 통에 여기서 자르는 거 있었죠. 은는 여기,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에서,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가 되겠습니까?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쭉 가보면 통에 있었습니다. 단어 안에 은는, 에서, 무엇을 통해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자르는 거고, 그럼 앞에 자른 앞에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였었고요? 앞에 지문에 있는 거였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다? 보기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실제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나왔어요. 그러면 네,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희미해진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쵸? 윤리의식 상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하는 대로 떠들고 있는 것은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는 모습. 그 위에 떠돌이 신세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까지가 되겠습니다. 있네요. 그 다음에 공사가 세금으로 연기되어 연달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것은 생활고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것 어디 있었어요? 네, 빈민이 됐다라고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으면서 연달이 몇 달여 기간을 머물게 되고 주소 떠나게 되는 것은 역시나 정착하기 어려운 거 똑같은 거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사실 여기 산업화 시기에 농촌 붕괴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건 원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없는 애가 있어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한 70%는 그렇게 정답이 된다고 했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 보기를 참고하여 또는 밑글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뭐라고 했었어? 앞뒤 연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 있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5번서부터 올라오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번호에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밑에 거 보세요. 타가 사람이라는 이유로 연달이 상표에 정착하고자 했던 계획을 정시로부터 거절당했다? 야, 여기 왼쪽 위에 있어요. 여기 왼쪽 위에 가보면 가봐야 돼. 실제로. 뭐 읽고 왔으면 상관없어요. 봐. 그럼 거기 가서 여기서 지금 정씨가 산포라는 데를 갖다가 아름다운 거라고 설명했어요. 말뚝 받고 살아버렸으면 좋겠네. 좋지. 되면 안 될걸? 어째서요? 타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는 거 5번에 뭐라고 했냐면 타간 사람이라는 이유로 연달에 상포에 정착하고자 했던 계획을 정씨로부터 거절당했다. 정씨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알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아예 앞에 내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윗글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있잖아. 지금 몇 학년에서 나오는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 후반,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의 내용이 없어서 정답이거나 보기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행복한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험과 고난이라고 있어. 이런 게 오답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이 앞부분의 내용이 본문하고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답이 되는 게 원래는 2학년 후반이나 3학년 때인데 여기서는 조금 미리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설이다 보니까 이 투수가 좀 더 어렵거든요. 다른 기타 사설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것도 이제 알아는 두셔야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앞에 지문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문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리신 거 아니에요? 없으셨고요. 여기서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설입니다. 그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전해요. 이건 좀 어렵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긴 한데 7분 네, 45번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지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었고 근데 요 지문은 좀 쉬운 거, 요 지문은 원래 한 5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가사 지문 중에서는요. 앞에 지문이 여기 말고 이거 끝부분인데 앞에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여기 뒷부분은 뭐냐면 사실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배지예요. 유배지에서의 뭐가 들어가냐면 탄식입니다. 이건 좀 배경식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한발자에 누구냐면 부모님이었어요.
이거 부모님을 당연히 유배지에 있으니까 못 보니까 안족서신 잦아짐에, 그러니까 이건 편지예요, 편지. 편지가 잦아진다는 것은 지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다리는데 소식이 올까? 오노라면 한 달이 넘는데요. 그럼 지금 소식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답니다. 그냥 여기를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리움입니다. 누구? 부모에 대한 그리움, 특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리고 산과 강물은 세고였었죠. 항상 장애물입니다. 막힌 길에 일반 모사는 밑에 써 있었어요. 밑에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을 누가 해가는 생각하답니다. 누가 생각할까?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달 나오면 뭐 하는 거였어요? 제발 달은 무조건 나오면 뭐의 대상이었다? 기원의 대상. 다시 말하면 소원을 비는 대상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했어요? 따르고 싶다 뜨는 구름. 여기 구름에다 동그라미였고요.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 싶다. 새가 되어 창가에가 노내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달한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왜? 결국 여기는 돌아가고 싶은 뭐가 되겠습니까? 돌아가고픈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구름 내 새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하니 놓친의 마음은 일러 모업하니, 이것도 역시나 말할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엄마도 나처럼 연락에 나를 그리워하고 뭐 할 것이다. 나한테 오고 싶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놓친의 마음은 어떻다? 여의주를 잃은 용과 같고요. 방향타예요. 방향타가 없는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유한 거야, 네, 운율법이죠, 사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그냥 슬픔입니다. 결국 집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더욱더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되는 거였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달 나오는 부분서부터 여기 세 줄이 그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배 가서 쓴 거. 이 밑에 시조는 유배 시조입니다. 유배 가서 쓴 거. 그래서 내려와 주시면 일단 이 견해로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윤석도의 시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만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시조가 그게 별표 100개고요. 그리고 나서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시조가 있는데 재작년 아마 9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슬프다, 즐거우다, 옳다하다. 옳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르다하다. 내 몸에 해올 일에다가 동그라미인데 해올 일은 무슨 뜻이냐면 이로운 일이에요. 나에게 이로운 일이야. 이로운 일만 닦을지언정. 그 밖에 여기 연합은 일에다가 세모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세속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일이에요. 세속적인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냐면 분별하지 않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시겠지만 분별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이 됩니다. 분별 안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 이로운 일만 하겠다는 거죠. 그 이로운 일이 뭔지 궁금하잖아. 내일 동그라미예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망명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를 것인가. 이것도 안다. 서리법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 뭐라고 했어? 망명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다? 겸손입니다. 항상 고전시가 중에서요 자신을 낮추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었고요. 그럼 이 마음이 어리석기도입니다. 어리석기도 님 위한 타시스의 동그라미였습니다. 여기서의 임은 누구였다?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뭐라고 하냐면 연분지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 이로운 일, 내일, 그 다음에 님을 위한 일, 이건 다 뭐였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연분지정이라고 합니다. 한자성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게 뭐였냐면 아주 색깔이 다르고한데 원래 이 시조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정답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내는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거지만 암호에다가 짝대기 2가 들어가는데요. 얘는 주격조사래요.
그럼 아모가 아무리 일러도 님이 생각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아모는 세로 치셔야 된다. 왜? 여기 있는 아모는 이 보기에 있는 누구였다? 이천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기도 하냐면 얘를 간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간신이라고 보고요. 아무리 일러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탄핵해도 아니면 모함해도 탄핵 모함해도 누가 생각해달래? 임금이 잘 헤아려 달래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험 문제는 무조건 저 아무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는 게 이제 밑에 나오죠. 가을 섬 지붕으로 하는 어떤 누각 밖에 물면서 얘는 흐르는이에요. 흐르는 저 시내야 시내에다가 별표 3개였습니다. 왜? 무엇 하느냐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양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임양한 내 뜻은 사실은 화자의 마음인데 영분지정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갖다 누구한테 넣었다? 시냇물한테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항상 시랑 시조에서 별표 3개 치는 거 뭐라고 했다? 감정이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임금을 향한 뜻을 시냇물에 넣어서 변함없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불변성이야 주야에 흐르는 양입니다. 결국 시냇물과 같이 나도 뭐를 가지고 있다? 지주와 절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금에 대한 뜻이었고요.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이것도 역시나 장애물이었습니다. 또는 거리감을 뜻합니다. 거리감. 이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에다가 역시나 별표였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어버이에 대한 뜻을 누구한테 넣었어요? 외기러기한테 넣었어요. 그래서 외기러기 별표 3개 치고 감정이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2번의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었었고요.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다면 여기다 표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임금 향한 뜻 왼쪽에다가 충이라고 써주세요. 임금을 향한 뜻도 하나리는 그리고 여기는 쓸게 선생님이 하늘이 만들었으리라는 뜻이야. 그 3기간은 고3 때까지 외우더라고요. 남말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만들었으니 여기다 뭐라고 또 쓰라고 해? 운명론입니다. 하늘과 관련돼서 설명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뭐다? 불효라고 썼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효가 처음에 있었어. 근데 충이 만들어졌다? 근데 임금을 잊으면 불효해. 그러니까 사실상 뭐를 더 강조하는 거다? 여기 맨 마지막은 충을 더 강조하는 형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지금 설명한 걸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맞습니다. 근데 5번만 읽어볼게.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 맞아. 오수의 불우인가 여기노라는 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잊으면 불효라고 했으니까 충을 더 강조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충을 잊으면 불효다라고 해서요. 충을 더 뭐한 거다? 강조한 거지 지금의 떨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었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기업과 니은이었었는데요. 기업은 구름이었어요.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이었었고요. 니은은 뭐였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니은은 없냐? 외기업이니까 감정이겠네요. 그럼 보면 깨달음, 기업이 깨달음을 일컫는 거랑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자연에서 느끼는 출망감, 여기 자연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되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뭐였다? 장애물은 오히려 앞에 있는 물, 산, 그 다음에 암호 이렇게 3가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삶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감정이입이었었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기업은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 화자의 소망이 들어갔고요. 니은은 화자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왔으니까 둘 다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건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견해음은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재에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알아두시긴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틀린 거 선생님한테 한 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으로 보내는 건데 원래 선생님 전화번호를 몰라서 나의 전화번호 바꾸고 네 9 0 27 215 안돼 255 네,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 전화번호 나중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9027에 2150 그쵸? 이게 문제. 네, 선생님 번호고요. 네, 선생님 이름은 참 이렇게 돼요. 부끄럽다. 이메일이 할 때 이렇게 부끄럽지?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습서 한번 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3분만씩 가요. 자습서. 학교에서 어디 배웠어요? 다 친구를 많이 나갔을지는 않겠지. 자, 뭐였지? 한가위
항목만 시험범위고 나머지 항목이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우선은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펴보시면 돼요. 그 4,5단도 가져왔어? 네, 가져왔어. 네, 그거 안 탔어. 얘기한 건데 아무튼 그게 다 한꺼번에 다 가져왔네. 새거 아니에요? 아, 네. 아, 만들어줄 거였나? 어쨌든 근데 4,5단이 필요해서 네, 그래서 아무튼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저번에 그냥 공부했어? 뭘 공부했어? 그 딱지. 아, 다른 집에 있어요? 시험생이 제가? 아니면 자서 따로 있는데 네, 아무튼 좋은 모습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요 그맨 밑에만 내려오시면 되는데 185페이지 아래에서는요 그 한글맞춤법 어문규범이 원래 4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사실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걸 언제 배웠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왜냐면 애들이 1학기 때는 의문의 변동을 배우고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요 4가지를 갖다가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요 2가지에서 대해서 배우는 거였었고요. 뒤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마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을 텐데요. 우선 한글맞춤법에서는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뭐 정의는 당연히 뭐 현관편입니다.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을 한글맞춤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건 누구였다? 네, 보시면 한글맞춤법은 여기에 1항이에요. 소리에다가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다가 역시나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기억이라고 하고요. 얘를 니은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였었냐면 발음이 있어요. 그러면 발음하고 표기랑 뭐 하는 거다? 일치하는 겁니다. 요게 소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은 옆에다가 발음하고 표기랑 뭐 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항상 예시들이 밑줄이에요. 하늘, 오리, 날다는 당연히 뭐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발음을 하늘, 오리, 날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되겠고요? 당연히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그 밑에 있는 얘들은 이제 소리가 아닌 애들이 있는데 더 알아둘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갖다가 발음하고 표기랑 똑같은 것에 갖다가 뭐라고 한다? 음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표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합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가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었다? 어법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알겠어요? 그 소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쵸? 네,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밑에 나왔나? 어차피 밑에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적어주시고 맨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어법이 있습니다. 그 어법에서도 여기서 누가 나왔었어요? 일단 여기 보면 얘네 셋다 넷다 밑줄이었었죠. 읽다, 읽어,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읽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4가지는 원래 표기랑 발음하고 같아야 달라야 집니다. 달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면 뜻을 갖다가 얼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법에 따라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다 맞추겠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의 모양을 뭐해서 적는다? 밝혀 적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도 있습니다. 결국 뜻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였었고요. 굳이 하나 더 쓰면 이렇습니다. 의사소통을 갖다 뭐하게 한다? 의사소통을 갖다 원활하게 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문규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을 갖다 원활하게 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어보시면 되는 거였었고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소리랑 어법을 기억, 니은 한 다음에 어쨌든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예성경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이랑 섞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뭘 쓰냐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형태가 뭐냐면 써서라고 했어요. 그럼 써서는 쓰다에다가 어쨌든 어가 결합하여 어가 돼서 어가 결합하여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
다 어간 쓰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그 다음에 탈락이 된 것은 탈락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기억을 소리라고 하면 소리라고 했는데 기억을 소리라고 하면 니은 어법이라고 하면 얘는 기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설명 있잖아. 이 설명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써서가 발음이 어떻게 돼요? 써서가 돼요. 맞죠? 그럼 발음하고 표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낚시하려고 여기다가 저 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해놓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잖아. 하나 더 위에다가 적을 수 있는데 위로 올라와 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얘기해. 위에다가 쓰라고 하는데 이 소리대로 적는 것과 관련돼서 제일 관련 있는 음의 변동은 뭐냐면 리을 탈락, 그 다음에 우 탈락, 그 다음에 아어 탈락 있어요. 이렇게 동음 탈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는 사실상 뭐란 말이다? 소리랑 관련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에서 얘네 셋만 우리가 의문의 변동 가르칠 때 뭐라고 했었어요?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나머지들은 발음을 표기에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네 셋만 반영해요. 그럼 얘네 셋은 나오면 그냥 뭐로 본다? 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어. 그 애매한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초점이 좀 다른 건데 얘는 발음이 당연히 뭐다? 같다가 돼요. 같다가 돼요, 당연히.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것만 보면 완전 뭐야? 어법이잖아. 근데 만약에 동일모음 탈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냥 뭐가 된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좀 그 애매한 문제가 있긴 한데 원래는 어법이야. 근데 이 설명 자체를 뭐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에다가 아시 붙었는데 아가 탈락됐대. 맞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를 갖다 한 거다? 소리를 갖다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형태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굳이 나와봐야 방금 전에 썼던 이 써서와 같이 여기 있는 막 이상한 설명을 막 다 갖다 붙여놨는데 사실 얘는 써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파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거 하나. 끝나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문장의 각 단어는 뭐했음을 원칙으로 한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단 밑에 딱 하나 쓸까요? 단 조사는 붙였습니다. 단 조사는 붙였쓴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위에 빈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 위에다가 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무조건 뭐를 구분하는 게 나온다? 조사. 그 다음에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게 여기에 그 시험 문제랑 관련있습니다. 조사랑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는 앞에 누가 붙어요? 조사는 방금 전에 붙였쓴다고 했었죠. 그쵸? 그 조사 앞에는 누가 와요? 얘는 반드시 앞에 누가 온다? 채원이 옵니다. 그래서 채원하고 조사는 뭐 했습니다? 붙였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요? 나, 대로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붙였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만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붙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밑에 뿐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붙였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의존명사는 아시겠지만 의존명사 앞에는 누가 와요? 네, 앞에 누가 오냐면 관형어가 와야 됩니다. 앞에 관형어가 오고요. 가 오고 반드시 뭐 했습니다? 띄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의존명사 앞은 반드시 띄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조사랑 의존명사를 구분해서 조사가 나오는데 띄었으면 틀리는 거고요. 의존명사가 나왔는데 붙였으면 틀린다는 겁니다. 100% 나옵니다. 얼음장 가치가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얼음장이 체험이잖아요. 가치는 조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하나 더 적으면 얼음장 가치를 하나 더 적을까?
얼음장 가치는 붙였습니다.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얼음장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요. 그러면 얘는 뭐가 있었냐? 얘는 뭐였었냐면 아는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대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알다에다가 반영 사용어이 는 붙었으니까 반영어가 되겠죠. 맞아요? 리을 탈락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먹은 만큼 먹다에다가 반영 사용어이 은 붙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띄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갈 뿐이라고 있어요. 가다에다가 반영 사용어이 리을 붙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갈 뿐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와 같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앞에가 분명히 조사랑 붙은 다른 애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부산, 얘는 저기가 아니야. 그리고 참, 얘만 부사가 되는 거야. 얘는 의조명사 아니야. 그냥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와서 따로 적은 거야. 원래 여기까지만인데 어쨌든 비슷해서 하나 더 적어본 겁니다. 알겠어요? 그 차이점을 잘 보시면 얘는 동사형사에다가 관형사의 어미가 붙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체형이 왔다라고 하는 게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분 못하시면 하나 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건 요거는 무조건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건데 조사는 붙여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한번 옛날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설명에서는 여기 보면 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단어가 별표죠. 어쨌든 이 안의 핵심이 단어는 띄어 쓴다라고 썼으니까 어쨌든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냥 밑줄 쳐보시면 되는데 일단 뜻을 지니고 홀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무슨 성을 띄었다라고 한다? 자리성을 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3번에다가 해주려는데요. 조사는 홀로 설 수 없으나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됨으로 단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무슨 성이라고 한다? 분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리성이라고 뭐가 합쳐진 거다? 분리성이 합쳐진 걸로 보는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무조건 단어를 띄어 쓴다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예시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시들은 나 물좀저가 나왔었는데 뭐 사실상 어쨌든 얘네도 왜 쓰는 거다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문장의 뜻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요. 이게 어쨌든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가 되겠고 뭐 굳이 또 하나 쓰면 원하는 의사소통이 뭐 그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여기 옆에 구문이에 뭐 볼까요? 단어를 띄어쓰기 단위로 삼은 이유는 뭐였다? 여기도 얘기했지만 단어는 분리할 자리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자리성과 분리성을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려보시면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뭐 그대로 나와있지만 조사는 원래 단어에 속하지만 자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체험과 함께 써야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관계를 드러내는 거였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의미보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만 밑줄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나온 적은 없고 그래도 알아주셔야겠죠. 지난번에 영어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니네는 학교에서 필기한 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니네 지난번에 그 비음화나 유음화 설명했을 때 그 나온 내용이 다 학교 필기였어요. 그래서 학교 필기는 나중에 다시 복사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거 다 니네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평균이 엄청 낮아갖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기는 평균이 또 너무 여기는 뭐 하나 틀리면 2등급이고 2개 틀리면 3이고 3개 틀리면 4인가요? 아무튼 뭐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니까 어렵게 된다고 했는데 어렵게 내야 말이지 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네, 단어를 띄어쓰기에 단어를 삼고 있다고 했었고요. 조사 똑같은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냥 밑줄을 치겠습니다.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조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있다 없다. 네, 의미가 없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의조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자리성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어로는 인정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줄게요. 여기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요. 어쨌든 조사는 또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의미도 없고 혼자 쓸 수 없지만 어쨌든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앞에 체언하고는 뭐 했습니다? 붙여 쓴다가 되겠습니다. 딱히 그 다음 단어는 없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왔네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에다가 밑줄치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글 맞춤법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1항과 2항만 어쨌든 주로 나왔고 원래는 몇 항까지 쓰냐면 44항까지 있긴 아니다. 50 몇 항까지 있긴 한데 여러분 교과서는 앞에는 1, 2항이 나오고 중간에 몇 항, 표준발음법 몇 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글 맞춤법 41항서부터 45항까지 나올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단원이 끝난 거리 사실상 여기서도 지금 보면 맞게 풀이해야 되는 까다 왜 맨날 나오죠? 지난번에도 여고 그 뭐였죠? 서술형이었나요? 그거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밑줄이 있습니다. 네, 밑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시면 이 남자애가 하는 말은 뭐 그대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 달리다는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얘네들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리에다가 역시나 동그라미 치고 별표했었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발음하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빛에다가는 세모 치셔야 되겠죠? 어법입니다. 네, 그래서 빛으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뜻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뭐에 적어야 된다?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귿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 기준 때문에. 그래서 소리와 어법에 대한 어쨌든 예시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밑에 거는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 네, 별표죠. 네, 얽히고 설키다는 어쨌든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별표죠. 얽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원형이 존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에 대한 원형이 존재하다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원형이 존재하면 어떻게 적는다? 어법에 따라 적습니다. 근데 설키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얘는 원형이 어쨌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소리대로 적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다고요. 이것과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누가 맞는 말일까요? 왼쪽, 오른쪽 설것이, 설거지 누가 맞는 말이에요? 이쪽하고 얘? 네, 얘가 맞는 말입니다. 얘가 역시나 잘못된 말입니다. 역시나 뭐의 원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걷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걷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형이 존재하면은 소리 나는 대로 어법에맞게 적는 거고요. 원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봐봐. 반드시 정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똑같이 이거 땡땡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정렬하자고 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죠, 그쵸? 근데 잘 봐, 이거는 반듯하다에서 온 겁니다. 그쵸? 얘는 잘 봐, 얘는 반듯하다에서 반듯하다가 원형이야. 그러면 반듯하다가 원형이면 어떻게 한다? 얘는 그냥 원형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에 맞게 적은 거다 지금? 원형이 있으니까 어법에 맞게 적은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있다 없다? 얘는 원형이 없는 겁니다. 반듯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잖아, 이 반드시는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적은 거다? 얘는 소리나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는 설거지랑 그 다음에 이 반드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돼요. 항상 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냐 아니면 이렇게 똑바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냐를 구분하셔야지만 이 문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그 축하해주세요 우리 토끼가 나왔어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말은 뭐였었어요? 그 나았어요가 어쨌든 별표였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았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앗 음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나았어요 같은 경우는 다 나은 거예요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나았어요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둘의 낱말 뜻의 차이가 있었죠. 원래 기본형이 얘는 낫다, 시옷 받침이었었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시옷이 탈락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시옷 규칙이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어법에 따라 적지 않다 보니까 소리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치는 건 맨 밑에 뭐 있었어요? 결국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말의 뜻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고 의사소통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에 따라 적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그냥 쓰면 얘는 어쨌든 낫다 했었고요. 얘는 뭐였다? 기본형이 어쨌든 낫다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발음은 둘 다 똑같은 거였었죠. 둘 다 나 디귿 받친 다음에 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100개짜리죠. 네, 무조건 나옵니다. 네, 여기는 그냥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보세요. 얘네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19항은 제발 어간입니다. 19항은 뭐라고? 어간입니다. 어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입니다. 19항은 누구랑 관련 있는 거다? 동사 형용사랑 관련 있습니다. 이거부터 일단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20항은 누구랑 관련 있다? 명사랑 관련 있습니다. 이거부터 똑바로 구분을 못하는 게 있어요. 동사 형용사랑 관련 있는 건 19항이고 명사랑 관련 있는 건 20항입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얘도 2가 붙고 얘도 밑에서 2가 붙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게 봐봐. 바둑이가 나왔는데 19항이라고 있어. 맞아요? 100% 틀려요. 왜냐하면 바둑 자체가 뭐기 때문에 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19항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길이 어른 많이 나왔는데 20항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 얘네를 언급하고 틀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보라는 거야 항상. 맨날 피드백 첨삭할 때 맨날 보면은 어쨌든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랑 미음,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 있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예시는 뭐였었다? 길이. 그 다음에 누가 되겠습니까? 어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와 정비사죠. 이렇게 부사가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얘는 만이나 익히는 다 일로 가는 거였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밑에 거였었죠. 어간에 이나 이의 모음으로 시작된 정비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형을 밝혀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마개 같은 경우에도 굳이 형태수 분석을 해드리면 막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였었어요? 애가 붙은 거였었어요. 그럼 애는 저기 있는 얘가 명사가 됐는데 미음이 아니잖아. 그치? 얘 명사가 된 거야. 여기 마개를 얘다가 명이라고 썼어요? 자주는 뭐가 됐어? 원래 잣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우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된 거야 지금? 그렇죠. 부사가 된 겁니다. 야 이것도 잘 구분해야 된다. 자주를 명사라고 하고요. 마개를 부사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또. 알겠어요? 그런 것도 시험이 잘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다 이어서 쓸 건데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덤은 어떻게 된 거였었어요? 당연히 땅에 묻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였었어요? 어미 붙은 거였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것을 내고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명사가 됐습니다. 됐어요? 이런 애들이 지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뭐 밑에 또 예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맞다에다가 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맞 플러스 뭐였다? 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갔다니까 당연히 얘도 뭘로 쓰인 겁니다. 명사로 쓰인 겁니다. 됐어요? 이것도 명사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네 가지를 일단 먼저 제일 많이 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제외한 거의 나머지는 이나 미음, 이나 희가 같은 건 애들은 전부 다 원형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항이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곧 이 같은 경우는 명사 2개 합쳐진 다음에 이가 붙은 거였었고요. 그 다음 바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침에다가 역시나 별표 3개죠.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정비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들은 원형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럼 끄트머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끝 플러스 음머리가 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바가지 같은 경우는 바 플러스 뭐였다? 아지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도 찍고요. 누구 있었냐면 또 지붕이 있습니다. 지 플러스 뭐가 합쳐진 거예요? 웅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 거다? 지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는 거였었고요.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야, 국영중을 2학년 때 이거 하지 않았냐?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안 나. 그 2학년 계속 2학년만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아직도 계시는데 맨날 시험 문제 이상? 네, 아무튼 거기까지 작년에도 우리 있어갖고 따지러 갔다가 여기 국립국어를 물어보고 난리가 났는데 졌습니다. 결국 국립국어를 졌습니다. 선생님한테. 네, 아무튼 막 애들이 이거 국립국어를 이렇게 써도 되나요? 막 했는데 그 시험 문제를 그대로 옮겨갖고 근데 국립국어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네, 안 된다고 해갖고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게 아니다. 국립국어이 진 거다 막 이랬었는데 네. 그래서 밑에 가보면 네, 다듬이가 되겠습니다. 얘도 원래 뭐였었기 때문에 다듬다에다가요 뭐가 합쳐진 거였었기 때문에 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항이다? 19항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20항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마중은 맞다 역시나 19항이죠. 그럼 19항 붙임과 관련있습니다. 얘가 맞다가 동사잖아. 그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281이 2 플러스 뭐였었기 때문에 R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R이라고 하는 이 위에 정비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20항 붙임이었었고요. 낱낱이 같은 경우에도 이 낱낱이 뭐였었기 때문에 명사가 되겠죠. 둘 다. 그래서 명사에다가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기 때문에 20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 낱낱이 부사입니다. 네, 부사가 된 겁니다.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100%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못해도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 두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쨌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면 힘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 암에다가 별표인데요. 왜냐면 알자에다가 뭐가 붙은 거였었기 때문에 미음이 붙은 거였었어요. 명사화 정비사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알다가 뭐였었기 때문에 동사였었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미음 정비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몇 항과 관련이 있었다? 19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19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동사냐 명사냐 그걸 먼저 구분하는 게 1번이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가 됐느냐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항상 뒤에 조사 붙으면 명사라고 했었고요. 띄었으니까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서술어를 갖다가 꾸며주는 부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조사 붙으면 명사예요.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고 밑에 설명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형을 밝혀주는 거였었고요. 여기 있는 묶음도 동그라미 치고 발표 한번 할까요? 네, 이 묶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묶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기 때문에 명사와 정비사 음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역시나 동사였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뭐가 됐다? 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항과 관련이 있었다? 19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형에 맞게 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5쪽 페이지 가볼게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한 건데 일단 여기는 칠판이 무조건이고요. 이 칠판이 무조건 나오는 거고 칠판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붙이다 02가 있어요. 이런 게 몇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 목적, 주어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세 자리 서술어인 거예요. 이것도 세 자리 서술어네, 그렇죠? 네, 이건 찾고 그 다음 얘도 역시나 세 자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었고요. 그 친구에게 편지를 붙였다가 였다가 있습니다. 이건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붙였다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 써져 있어요. 참 여기 왼쪽에 기억에 붙였다는 붙였다 2-1이었었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메모지를 붙였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1-1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행 계획을 비밀에 붙여라고 하는 것은 비밀에 붙이다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붙이다 2-2의 동그라미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불을 붙였다 같은 경우에는 붙이다 1의 2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풀이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이거 잘 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하여튼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 의미가 잘못된 거 찾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외우는 거였었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왔죠. 여기 보세요. 네, 40이랑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40이랑부터 45항까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고 했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밖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낚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꽃이 집 밖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붙였어야 될까요? 띄었어야 될까요? 얘 띄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밖이 뭐였었기 때문에 바깥입니다. 그럼 바깥이라고 쓴 얘는 명사가 나와요. 그럼 명사에다가 조사 붙은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밖에를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내가 가진 것은 꽃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바깥에가 아니죠. 꽃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뭐만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밖에 없다는 보조사가 되고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붙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바깥을 뜻하는 밖에는요 띄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낚시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뭐뭐만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밖에 없다는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랑 붙였어야 되지만 바깥의 뜻하는 애는 앞에 명사가 오더라도 띄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 나머지는 다 조사예요. 이미 이나가도 조사고 을도 조사니까 다 붙였었어요. 의존명사 아까 띄어 쓴다고 이런 해석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여기 알다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는이 붙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애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관형어가 돼요. 그래서 관형어 뒤에 있는 의존명사를 뭐 쓴다? 띄어 쓴다고 썼어요. 할 수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띄어 쓰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 봐봐.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쓰지 마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수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었겠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밖에는 뭐가 되겠어? 없다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수, 의존명사에 붙였어야 되는 조사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연달아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어요? 참고입니다, 우선.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단위명사라고 하는데 역시나 얘도 가로치고 무슨 명사야? 가로치고 의존명사입니다. 네, 가로치고 의존명사입니다. 단위명사도 의존명사야. 그래서 밑에 보면 여섯 다음에 개 나왔지. 한 벌. 그러니까 수관형사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애들이 오면 무조건 뭐 했습니다? 띄었습니다. 사실상 사실이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존명사 앞에 띄어쓰는 건데 얘도 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수관형사라고 해서 관형으로 봐요. 알겠어요? 그냥 정리를 해줄까? 봐봐. 이거 지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 42항은 뭐란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용언의 관형사형 에다가 띄어쓰기하고 뭐가 나오냐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의존명사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용언의 관형사형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언 뒤에 니은,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건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알다에다가 는이 붙은 거고 할에다가 리을이 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듭 얘기하지만 뭐 엄청 많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겉, 득, 바, 수, 지가 되겠습니다. 뭐 겉득바 수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만큼 되고 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교과서에 나오는 애들은 거의 다 얘네가 나옵니다. 겉득바 수지, 만큼 되고 뿐입니다. 그 얘네들은 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는 뭐냐면 앞에 누가 오는 거냐면 똑같은 관형어인데 수관형사가 오는 거야.
그 수가형사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뒤에 누가 온다? 단임형사가 와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누구였었냐면 한, 두, 셋, 넷. 내가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얘네들이 있어. 다 위에 거 한두, 셋, 넷은 원래 수관형사로밖에 못 써요. 근데 밑에 거는 있잖아. 수관형사로 쓰일 수 있고 수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뒤에는 다 띄어쓰기하고 누가 나와야 돼요? 숫자를 세는 단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의존명사라고 해요. 그 왜 실질적 의존명사냐고요? 혼자 써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사람, 시간, 그 다음에 뭐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나와있지만 뭐 여섯 대,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그 세 그릇 뭐 이런 것들도 실제 혼자 쓸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앞에 수가형사가 오면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명사 애들인데 앞에 수가형사가 오면은 어쨌든 실제 의존명사가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그리고 얘네들은 완전 수가형사로만 쓰는 애들이었었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수사랑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는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네, 완전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쵸? 네,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얘가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였어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붙여 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에 따라 띄어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하고 가치를 이렇게 붙여 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와 가치, 이 가치는 부사기 때문에 얘 조사 아니야? 부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했어야 된다? 띄어 써야 되는 겁니다. 앞에 와, 과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앞에 와, 과가 있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친구만이라고 했으면 붙였을 수도 있긴 한데 문맥상에서 붙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쵸? 네. 그 밑에 보시면 봐. 여기도 오직 띄어 쓰는 건 당연한 거야. 핵심은 뭔지 알아? 이 실력하고 푼하고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왜? 실력의 명사고 푼이 뭐 했었기 때문에 조사야. 그리고 이다도 조사야. 서술표 조사. 선생님 그러면 조사끼리는 붙였어도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조사끼리는 다 붙였어도 됩니다. 이 뒤에가 중요한 거야 이건. 그 다음 밑에는 맞는데 웃고 있을 이건 뭐 붙였어도 되긴 한데 어쨌든 뿐이었다 여기 띄어쓰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따에다가 관형 사용어미 을 붙었으니까 뿐하고 띄었어야 되겠죠. 여기서 뿐은 뭐가 되겠다?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 이었다는 조사니까 당연히 붙여 쓰는 거였을 거예요. 의존명사 플러스 조사는 붙여 쓰는 거였습니다. 그 밑에 게 완전 별표인데 이 디귿이 완전 별표예요. 맨날 물어보실 건데 얘기해줄게. 날씨가 추운데 쉼표를 입고 나가보라 했어요. 여기서 날씨가 추운데를 띄어쓰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대랑 추운을 붙였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 뭐가 써야 되냐면 쉼표가 써야 돼. 원래는. 근데 당연히 시험 문제에 쉼표가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연결어미로 보기 때문에 뭐에 쓴다? 붙여 쓰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저기 왼쪽에 써있긴 한데 원래는 춥다야. 원래는 춥다인데 여기다가 뭐를 갖다 붙인 거냐면 음대를 갖다 붙인 거였어요. 니은대 뭐 음대를 갖다 붙인 건데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 일어난 건데 봐봐. 니은대를 붙인 게 더 안 돼. 음대가 아니라. 하여튼 뭐 상관없는데 봐봐. 이게 뭐냐면 얘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 배경을 뜻하는 뭐였다? 연결어미. 상황 배경을 뜻하는 연결어미. 어미는 누구한테 붙여 쓴다? 이게 한글맞춤법 사항이거든요. 용언과 어미는 뭐에 쓴다? 붙여 쓴다는 겁니다. 5항이 체험과 조사를 붙여 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상황 배경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여러분들이 중3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실 건데 아무튼 그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돼요. 근데 밑에 거는 잘 보세요. 이건 뭐 지시과 형사기 때문에 어쨌든 띄었었고요. 그 책을 다 읽는 데, 여기가 핵심이야. 읽는 데가 핵심이야. 얘는 띄었었어.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야? 얘는 읽는 플러스 뭐가 읽는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띄어쓰기하고 개가 됐잖아요.
그 이 대는 뭐였었냐면 의존명사였어. 봐, 이 대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면 의존명사가 돼요. 하나는 곳, 다시 말하면 장소예요. 장소를 뜻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을 뜻하면 이건 뭐다? 의존명사다. 알겠어요? 내가 가는 데가 멀다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데가 멀다라고 했어요. 그 가는 데가 붙였어야 될까? 띄었어야 될까? 띄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멀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 장소랑 일을 넣으면 해석이 잘 돼. 그러면 그건 의존명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일은 어떻게 찾아요? 아, 일은 있잖아. 더 쉬워. 일은 뒤에 누가 나온다? 시간이 나온다. 봐, 여기 시간 3일에다가 별표예요. 여기 뒤에 누가 나왔다고? 시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 책을 다 읽는 일이 며칠 걸린다고?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일로 해석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소일 경우에는 장소를 넣으면 돼. 그쵸? 내가 가는 데가 멀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장소를 안 하는 그치?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나오면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100% 나오는 거예요. 이건 1000%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러면 잘 봐봐. 다시 위로 올라와.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보라고 했어. 어때? 이 추운데 대가 장소야? 잘 생각해봐. 장소야? 그리고 뒤에 시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상황 배경이죠.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 외투를 입고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상황 배경이라고 하는 연결어미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더 빨리 찾고 싶어? 얘가 장소인지 아니면 뒤에 시간이 나오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로 하면 보통 안 헷갈려요. 알겠어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시간과 장소만 알면 돼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고향을 떠나온 지가 미주시고 별표거든. 여기 물어볼게요. 떠나온 지가 별표야. 근데 떠나온 지 뒤에 누구 있게? 네, 그 신명에다가 역시나 별표가 됩니다. 여기도 시간 나왔다. 시간. 그 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시간이 나오면 일로 해석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떠나온 시간이 10년이 지났다. 떠나온 일이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에 시간이 나오면 지랑 대는 뭐라고? 의존명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됩니다. 밑에 거 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여기 생각하는지 뒤에 시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본다? 어미로 부릅니다. 여기 있는 는지가 어미입니다. 여기 는지에다가 역시나 동그라미 치고 어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하고 장소라는 것만 알면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온 거다. 여기는 디귿하고 리을.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사실상 앞에서 했잖아. 의존명사랑 조사랑 구분하는 거, 그치?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랑 구분하는 거라고? 조사랑 어미랑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굳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도 썼었어. 맨 밑에 빈 공간에다가 얘들아 조사랑 의존명사 잘못했어. 마음이 급해서 왜 급하지? 네, 그래서 의존명사랑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어미랑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의존명사는 항상 대랑 누가 나오는데 지가 나오는데 이 대랑 지 뒤에 띄었을 때하고 누가 나오면 뒤에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 나오거나 아니면 얘네를 갖다가 뭐로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장소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의존명사고 다시 말하면 어미는 이 대랑 지 뒤에 시간도 안 나오고 제발 시간도 안 나오고 얘네가 그렇다고 장소로 해석도 안 되고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그냥 앞에 있는 용어라고 붙였어야 되는 뭐다? 어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가장 빨리 구분하는 방법.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가로 2번도요. 시험도 나온 데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차 한 잔에다가 줄였었고요. 차 한 잔은 다 띄었어야 됩니다. 차 한 잔 로고까지 할까요? 로고는 어쨌든 조사니까.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다른 거 있나요? 누릴 수 있을 것 여기다 늦춥니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까지 늦추게요.
수가 의존명사고요. 겉도 의존명사입니다. 알겠어요? 의존명사 똑바로 칠까요? 여기 잔, 여기 있는 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의존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길 때에다가 미주겠죠. 이거 때가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동그라미 치는 거야. 동그라미는 의존명사. 네,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여기 알 수 있다의 수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틀이 있는 것에다가 미주치고 역시나 것에다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낼 수 있다면 수에다가 동그라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될 것이다의 것에다 동그라미입니다. 그 단어와 단어 사이는 당연히 띄우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의존명사라서 의존명사 있는 데만 동그라미 쳐드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잖아. 그런 문제를 진짜 많이 푸시긴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맨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의문의 변동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시면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뒤에 보면 한글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힘내십시 여기 밑에다 쓸까요? 네, 여기 밑에 저기 있는 세 가지가 잘못했어요. 힘내십시 요는 힘내십시 오가 됩니다. 이건 하십시 오치입니다. 알겠어요? 원래 종결어미가 하십시 요가 아니라 하십시 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릴 표현입니다. 요로 끝나는 하십시오는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을 줬지만 그 나머지 경우에는 열률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 받침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뭘로 적어야 된다? 합격률로 적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옆에다가 적으면 성공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성공률입니다. 성공률. 이것도 성공률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열률로 적는 건 누가 했었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백분율입니다. 백분율.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실패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률, 합격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또 잘 나오는 거. 하여튼 뭐 엄청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하여튼 무조건 앞에가 니은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뒤에가 뭘로 끝나야 된다?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거밖에 왜 기억이 안 나지? 선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돼. 앞에가 니은, 열률 앞에가 니은 받침이냐 아니면 모음 받침이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10이랑 붙임 1이었었고요. 그리고 밑에 거요. 받침, 기역,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보여줄게. 봐봐. 깍! 뚝일까요? 두길까요? 그 의문의 변동에서 된소리 대기를 배웠어요. 그쵸? 기역 받침 다음에 나오는 디귿은 어떻게 적어요? 된소리로 발음해요. 하지만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발음은 깍두기가 맞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맨날 나오는 게 있거든. 법석이 있어요. 원래 발음 뭐예요? 법석이에요. 비읍 받침 다음에 시옷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된소리 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고 발음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씁쓸이 있어요. 원래는 이거였었어요. 그쵸? 씁쓸이었다 원래는. 근데 얘가 씁쓸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왼쪽에 써있잖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비슷한 음절을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쌍시옷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저기 왼쪽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짤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중산하고 대원 교과서에서는 뭐가 나냐면 쓱삭이 있어요. 쓱삭이 맞을까요? 쓱삭이 맞을까요? 싹입니다. 왜? 비슷한 음절이라서. 그러니까 앞에 소리랑 좀 겹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된소리로 쓰고 발음하는 게 맞고 안 비슷하잖아 지금. 그치? 그런 애들은 그냥 된소리 되기만 되는 거고 표기는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겁니다. 거의 예시는 얘네들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절대 깍두기라고 하면 틀리고 법석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문제 있습니다. 100%.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나서 이제 끝이지. 네,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여기도 다 됐고, 다 됐고. 근데 사실 뭐 학교에서 프린트 줬다가 좀 겁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설거지 있어요. 뭐 이렇게 문제 보시면 설거지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거 넘어 중요한데. 이거 넘어는 뭐냐면 건너편이에요. 여기 190페이지에 있는 넘어 건너편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거는 넘다에다가 어가 붙었다. 넘다에다가 어가 붙었긴 했는데 사실상 뭐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또 누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나 미음이 붙은 게 또 아닌 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뜻에서 멀어졌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뭐였었다? 소리 나는 걸 적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지가 좀 잘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아까 거기 썼어야 되긴 하는데, 봐봐. 그 노름이 있어요, 노름. 그 노름은 놀다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음이 붙었어요. 그쵸? 선생님, 왜? 놀다에다가 음이 붙으면 그냥 어법을 밝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놀다가 여기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박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 뜻에서 뭐 했다? 원래 뜻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원래 뜻에서 멀어지면 소리 나는 걸 씁니다. 소리 나는 걸 표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니네는 여기 있는 말이 맞아. 달리 표기한 게 맞다고. 원래는 어법에 따라 적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달리 표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원래 뜻에서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뭐 한다? 표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뜻에서는 도박이 없어. 근데 도박이라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 교과서가 좀 나오는 항목이 적어. 뭐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배울 게 별로 없으니까, 그치? 근데 사실상 문제는 또 그렇게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혹시나 학교에서 프린트를 줘갖고 가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뭐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나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 얘기했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할 건데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쵸? 근데 이런 건 누가 봐도 뭐가 되겠어요? 누가 봐도 곱고 시가 되겠고 집집 이가 된 거잖아. 집집 비가 된 거잖아. 이런 것들은 어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뜻을 모르더라도 형태가 마치 어법에 따라 적은 거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다 특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8번도 완전 별표인데. 나연 중학교 어디 나왔어? 그래요? 얘네 2학년 때 이거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설의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는데 또 2학년인데 이래 때도 2학년이었고 작년에도 2학년이었고 올해도 2학년이거든요. 나 2학년 안 가르치고 그래서 2학년 안 가르친다고 내가 했는데 아무튼 이거 치다 맞추다 맞히다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요. 작년에도 그 한글 맞춤법 있잖아요. 니네가 이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그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그 전설의 PPT 이런 거 몇 개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거 막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역으로 한때는 재작년에는 이거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어쨌든 이게 이제 애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음례변동에서 된소리 대기를 배웠잖아. 된소리 대기가 뭐였어요? 1번 기역, 디귿, 비읍 받친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나오면 된소리야. 근데 표기는 절대 된소리를 안 해요. 맞지? 그리고 이번에 어감 받친 니은, 미음 다음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도 마찬가지고 한자어 리을 다음에 디귿, 시옷, 지읒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잘 생각해봐. 어깨는 원래 된소리야. 그러니까 원래 된소리 전문이잖아 얘. 근데 얘가 누구 사이에 있다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적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된소리로 나왔는데 왜 된소리였냐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였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약간의 이론으로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도 마찬가지야. 또 누구 있냐면 오빠 있어. 얘네 된소리들이 다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잖아. 그냥 된소리야. 거꾸로도 있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란 양말 다음에 이것도 봐. 이것도 뭐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 한 단어에서 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딱 봐도 틀린 애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다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봐봐. 얘는 뭐가 된 거야?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네, 표기가 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그쵸? 그럼 표기가 안 되는 된소리를 뭐라고? 그러니까 표기가 되는 된소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쵸? 표기가 안 되는 된소리는 뭐였다? 된소리 되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비읍 받침 다음에 지을 넣었지, 그치? 그 얘는 된소리를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발음만 된소리인 거예요. 이거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원래 된소리를 적는 애들이 나온 거고, 밑에 거는 그냥 뭐다? 이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표기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 잘못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넘죠. 그쵸? 네, 잘못된 게 있네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거꾸로는 뭐 얘기했잖아. 그치? 얘는 당연히 표기가 되는 애, 얘는 표기가 안 되는 애. 그쵸? 네, 그리고 얘도, 네, 거기까지 얘기하고 문제 풀 때 한번 하고요. 그리고 요거 왼쪽 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정리할 건데, 여기 위에다 쓰면 될 것 같아요. 본용어하고 보조용어 있어요. 그쵸? 본용어하고, 근데 본용어하고 본용어이 있고요. 본용어하고 그 다음에 보조용어의 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술어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을 사 입다라고 썼어요. 옷을 사 입다라고 썼어. 그 다음에 얘는 밥을 먹어버리다라고 썼어요. 그 여기 있는 입다가 사실은 보조용어이고, 본용어이고, 여기 있는 버리다가 보조용어이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 반드시, 제발 반드시 띄어쓴다. 근데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해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쉼표 찍고 뭐라고 하냐면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사실상 무적이라는 얘기예요.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뭘 해도 다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볼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잖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붙이냐면 여기다가 얘를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사서 있다가 됐어. 아서 어서를 붙이는 거야. 아서 어서를 붙인다고요. 앞에 있는 본용어에다가 아서 어서를 붙여요. 그럼 옷을 사서 입다. 말 돼 안 돼? 돼. 말 된다고요. 동그라미라고요. 그 다음에 옷을 사. 빨리 입다라고 했어. 이래도 말이 돼요. 그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빨리랑 여기 있는 아서 어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리고 위에 거는 아서 어서를 붙였어. 근데 말이 둘 다 돼? 그러면 둘 다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입니다. 선생님 더 빨리 파악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앞에 걸 가요. 그럼 옷을 입다 말 돼 안 돼요? 되지? 그럼 본용어입니다. 알겠어요? 그 이런 무조건 붙여쓰는 게 아니라 띄어쓴다. 그럼 이제 밑에 거 보여줄게. 밑에 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해볼게. 먹어버리다를 갖다 뭐냐면 먹어서 버리다라고 했어. 잘 생각해봐. 말이 되는 것 같지, 그치?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의미에서 뭐 어떻게 했어? 먹어버렸다는 것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났다는 뜻이야. 먹는 게 지속됐다는 뜻이야. 완료됐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서 그런 완료가 아니라 버렸다는 뜻이 있어. 그럼 이거는 원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X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밥을 먹어.
빨리 버리다. 이거 진짜 레알 버리는 거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서서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가렸어요. 어때? 버리는 거야 이거 진짜? 원래 뜻이 버리는 거 있었어? 없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알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너를 보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보고 싶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싶다도 역시나 보조용어예요. 보고서 싶다 말 돼요. 그 다음에 보고 뭐 이상한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가 요것만 나오고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답은 이거야. 본용어를 붙였으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입다를 붙였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찾는 거 말씀드려봤고요. 네, 요거 다 지금 잘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거 알려줄게. 더 해볼게. 그러니까 뭐였었냐면 그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에 들어가는 거 더 알려드릴게요. 뭐였었냐면 아워 가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워 있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뭐 고 있다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였다? 그 다음에 그 아워 두다도 있어요. 아 두다 잠깐만요. 아 먹어두다. 네 먹어두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워 보다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조심해야 돼. 물론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본용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실제로 놓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보는 게 아니면 일단 공부에 두었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런 것들이 보조용어였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대략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됐어요? 원래 사실 이렇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일단은 뭐 같이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선 그래도 좀 더 도움을 주려고 해봐요. 알겠어요? 나중에 헷갈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다 맞는지를 사실현상 사실현상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죠. 네, 이렇게 일단은 수업을 오늘 일단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당장은 뭐 문제 풀면 뭐 좋긴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뭐 과제는 내고 싶다. 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데 만약 모의고사 6월 1일에 있어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모의고사 내보려고 해요. 이거는 지난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온 거